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후보 김성애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1번입니다. 힘있는 민주당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G전자 케어서비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얘기 나눠서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물가 손 놓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이야기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기 너무 겁나시죠? 요즘 8,000원 하던 김치찌개가 10,000원 하더니 요즘 돼지고기 조금 넣고 사리 하나 넣고 먹으려면 1인분에 12,000원은 줘야 먹습니다. 어디 가서 10,000원짜리 갈비탕이라도 한 거 발견하면 갈비탕이 이렇게 싸도 되나 라고 오히려 거꾸로 반문하게 됩니다. 청국장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어가니까 밖에 나가서 외식하기를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집에서 장을 받아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하니까 집의 음식도 너무나 비쌉니다. 자, 28일 정부 발표를 한번 볼까요? 방울토마토는 29.3%가 올랐고요. 오이맛 고추는 63%가 올랐습니다. 우리 매콤하게 맛을 내주는 청양고추 30.7%가 올랐고요. 취청오이도 25%가 올랐습니다.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씀씀이를 뭐부터 줄여야 할지 한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때문에 작년보다 실질 임금이 50%가 줄어들었습니다. 볼륨 좀 줄여야 돼요. 볼륨 자체를 아웃게이지를 보여주세요. 아웃렛. 오른쪽 거요. 이거 높인 거예요. 줄여야 돼요. 더 줄여주세요. 물가 때문에 작년보다 실질 임금이 50%나 줄었습니다. 2023년 1월에 실질 임금이 426만 5천 원이었는데 올 1월에 379만 1천 원이 됐습니다. 무려 50만 원의 월급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자조적인 한탄으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은 게 아니라 깎여버렸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대파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국민의 영장을 지른 것 말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지나가던 사람들 잡고 그리고 카르텔 뭐뭐 하면서 정치인들 잡고 본인 수사 본능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는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것 아닌가 굉장히 화가 나게 됩니다. 여당의 이수정 후보는 뭐라고 합니까? 875원을 한 단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한 뿌리를 얘기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가 또 나중엔 그 말이 농담이었다고 뒤집습니다. 대통령에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대통령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대통령 주변에는 전부 다 딸랑딸랑거리는 딸랑이들만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투표로 무능한 정권의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민생을 내팽개친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실질 임금이 50만 원이 깎여 나가는 동안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서 윤석열 정부에게 자 이제 야당과 대화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국민들이 4월 10일에 야단을 쳐주셔야 합니다. 이번엔 외교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관장 인사 참사 국민들이 엄청 창피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호주로 거의 내보내다시피 한 이종섭 장관에 모자라서 이제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신고를 당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폭언을 퍼부었다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다 그렇습니까? 라고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자기 측근을 뽑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중국 대사로 간 정재호 대사, 이분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충암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 동창입니다. 그래서 외교적 경험이 없는 서울대 정치 외교학과 교수가 가장 중요한 중국의
외교를 맡아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중국 문제에 대해서 권위자인 것과 중국과 외교를 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 뭐라고 말했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런 머리로 여태 일을 해왔다는 거죠. 박사까지 했다는 사람이 머리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갑질을 해대서 보고를 하러 들어갔던 대사관 직원들이 녹음기를 켜놓고 정재호 주중대사의 폭언들을 녹음을 한 다음에 외교부에 신고를 해서 지금 외교부가 조사에 착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재호 대사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도 저는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국정감사를 확인해 보니 정재호 대사 취임하고 10개월 동안 네트워크 구축비를 이용해서 중국 외교부와 접촉한 건 단 한 건이라고 합니다. 갑질만 할 줄 알았지 정작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을 만나서 외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인 정재호 주중대사가 갑질 신고를 당해서 외교부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지금 이걸 수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라의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려야 정신을 차릴 겁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겠죠. 정신을 차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종구 몽골 대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전에 임기 반을 못 채우고 교체가 됐습니다. 왜 교체가 됐는지 확인해 봤더니 입당 원서 조작에 연루가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몽골 대사가 대한민국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되는 지경에 이르러서 대사직을 물러나서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종석 호주 대사, 정재호 중국 대사, 김종구 몽골 대사 전부 다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특임 공관장이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외교관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아는 사람, 본인의 고등학교 동창 이런 사람들을 임명해서 빚어진 비극입니다. 외교 문제에서까지 자기 사람 챙기게 골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국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최상병 사건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 이 소위 말하는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수사 외압을 은폐하려고 했던 혐의에 가담되어 있는 사람들로 지금 지목되어 있는 핵심 관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놀랍게도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지금 선거를 뛰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의혹 관계자들이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방탄 공천이 아닙니까? 최상병 사건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종석 전 국방장관은 호주 대사로 내보내고 신범철 전 국방차관과 임종득 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출마를 시킨 엽기적인 윤석열 정부의 인사 행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분노해 주시고 규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을 우습게 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말씀도 드려야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첫날부터 막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칠게 살지 않겠습니다. 무슨 서울 강남 8학군 출신의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라고 품격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언론이 감싸왔지만 결국 그는 그 내면에 있는 말들을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정치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막말을 하는 것입니까? 차마 입에 올리기 부끄럽지만 개같은 정치다라는 말을 한동훈 장관이 하면서 야당을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품격 없는 언어들이 횡행하는 정치판을 반드시 바꿔야겠습니다. 사전투표 기간 이번 주 금토에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하실 수 있는 것 다 잘 알고 계시죠? 지금 금요일은 죄송합니다. 다음 주 금토에 사전투표가 있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나와서 사전투표를 독려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보수 언론의 극우 유튜버들이 마치 대한민국 선거가 부정선거인 양 떠들고 있는 것에 국민의힘이 도안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나게 1시간 지나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우리는 사전투표 할 거다라는 입장을 다시 내놓긴 했지만 국민의힘의 진짜 입장은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를 믿으시고 사전투표 많이 해주십시오. 주말에 투표 빨리 하시고 선거 당일에는 마음 편하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 군데서 노동하는 노동자들 투표할 시간을 내기 어려우시면 사전투표를 적극 활용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저희는 국민의힘처럼 사전투표라면 큰일 날 것으로 생각돼서 사전투표를 독려하지 않는, 사전투표가 무슨 부정선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과는 다른 정당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철저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믿으시고 사전투표를 하시던 본투표를 하시던 여러분들 편하신 시간에 편하신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방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 참여자들의 발언에 대해서 제재하고 감시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류일임 위원장이 최근에 방심의 규칙을 바꿔서 방심위원들의 발언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통제를 하고 회외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것이 자유입니다. 발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기본인데 방송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의 독단으로 회의도 끝낼 수 있게 하고 발언자들의 발언 시간까지 통제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연구소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현재 47위, 문재인 정부 때 17위에 비해서 30계단이 떨어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윤석열 정부는 정작 국민들의 발언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해선 아무 관심도 없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와 다른 말들은 입을 틀어막으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틀막 정권을 심판하는 이번 선거에 함께해 주십시오. 4월 10일 선거에서 못살겠다 심판하자, 못살겠다 심판하자, 못살겠다 못살겠다 심판하자는 민주당의 마음을,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